네, 안녕하세요. 900점 완성 RC 박혜원 강사입니다. 이 강의의 지금 첫 강을 클릭을 하셨고요. 이 강의는 강사가 직접 문제를 착안하고 만들어내서 시험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히 익히고 그리고 파워토익 박혜원 강사의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예전에 파워토익 800 플러스라고 하는 강의가 우리 YBM 넷에도 들어갔었어요. 인강에도.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문제의 퀄리티도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좋은 문제를 담아서 요즘 토익이 진짜 어려워요. 만만하지가 않고요. 예전에 내가 뭐 대략 한 3년 전쯤에 나 완전 날라다녔잖아. 나 토익 점수 되게 높았잖아.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옛날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 너무 어렵고요. 이제 어휘가 굉장히 고퀄리티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늘어났고요. 여러분들께서 토익 시험을 되게 오래 봤어. 나이가 공개될까 두려운 느낌. 약간 이럴 때면 2016년 5월 달에 한번 토익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 토익은 지금 이제 개정된 지 좀 돼가지고 몇 년이 되다 보니까 개정됐다라는 그런 감이 없어요. 이제 토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주 옛날에 토익을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단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이상한 신종들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토익이 예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되고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제목을 보세요. 900점 완성이에요. 900점 완성. 이 강의의 추천 대상은 말 그대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픈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과 제가 녹여드리는 그런 컨셉과 스킬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어찌됐건 목표를 높게 잡으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인터넷 강의예요. 오늘 첫 번째 강의라서 레슨 1이고요. 총 1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 6, 7 RC를 막 골고루 버무려 가면서 강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파트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파트 7에서 정말 헥헥대잖아. 힘들잖아. 파트 7 독해지면 막 뚱뚱한 독해지면 토할 것 같다고. 근데 파트 5가 은근 토할 것 같아. 파트 5 101에서 130번까지 30문제에 나오는 아주 귀요미 파트인 것 같은데 하나도 귀엽지가 않아. 여기서 노안이 오고 여기서 늦게 풀면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되거든. 그 시험 자체를. 그래서 굉장히 오답률도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발목을 잡히는 파트 5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큰 코닥 칠 수 있는 문법 문제의 컨셉을 좀 모아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파트 5 문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30문제 파트 5 중에서 파트 5 30문제 중에 문법 문제 28문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휘가 더 많아요. vocabulary, 어휘가 훨씬 더 많고요. 근데 문법 문제에서는 고득점을 목표하는 분들한테는 가산점이 아닌 감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할 때 뭐 어학원을 다녔던 독학을 했든 인터넷 강의를 받든 문법에 너무 필이 충만해요.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토익을 볼 때 문법에 필이 너무나 충만해. 그래가지고 문법 문제에 대해서 공식을 박사처럼 외우려고 들어. 덥석 물어서 온갖 공식과 문법 용어를 미친 듯이 집대성을 하고 이걸 조금 이제 포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그보다는 그 시간 없는 시간을 모아서 어휘를 미친 듯이 암기를 해야 되고 단어의 파생력을 늘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법은 필수적인 것만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득점을 받으실 분들은 말 그대로 전 파트를 제반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데 5에서 문법만 계속 재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어려운 문법 용어를 죄다 외우는 행동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고득점을 가시려면 토익은 상대적 평가의 기준이 있어서 남들 틀리는 문제를 내가 맞추는 것이 굉장한 그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남들이 제일 많이 틀려주는 건 생각보다 어이없는 문법 문제에서 틀릴 때도 물론 많지 우리가. 근데 어휘 뜻을 모르는 단어 문제가 나오면 손도 못 대고 달달달달 우리가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누리시려면 가산점은 어휘 쪽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판단하시고 감점을 막기용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점이 많으면 어쨌든 총점 900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발목이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수는 없되 완전히 빨리 풀어야 됩니다. 문법 문제를 천천히 5만 년째 계속 이럴 시간이 없어요. 문법은 진짜 그럴 시간이 없어. 문법 시험 아니다? 토익 시험. 토익 시험. 그래서 테스트인데 토익 시험은 인터내셔널한 표현으로 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에 대한 역량을 묻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보다는 어휘의 제반적인 틀이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문법에서 감점에 정말 악몽, 나이트메어 수준으로 들어가는 헬 같은 애들이 단수, 복수, 깔맞춤하는 거 있죠. 수일치. 그리고 약간 노동이죠. 이거는 명사, 이거는 형용사, 이거는 동사, 이거는 부사, 이거는 전치사. 요런 암기급이 좀 필요합니다. 애 몸뚱아리가 어떤 몸인지 모르면 뭘 집어넣어도 오답이 되기 때문에 품사 자리 구별 그리고 동사 형태 문제. A, B, C, D 보기가 다 동사로 자자자작 나와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거 감점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걸 문법의 집대성, 막 편찬자, 이 시대의 진정한 지식인 이럴 필요 없고요. 그냥 맞출 정도만 저하고 트레이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문법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 수업의 고유적인 트레이드마크로 들어가는 컬로케이션, 어휘의 연결,
아니면 전치사, prepositions 이런 걸 좀 통해서 900점을 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요. 암기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파워토익 카페 주소를 써놨어요. 여기 www.powertech.com이에요. 여기를 가입을 필수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맨 처음에 나오는 이론 부분은 여러분이 인터넷 강의를 보실 때 그 강의의 목차와 함께 다운받으실 수 있는 강의 자료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문제 하나하나 제가 세부적으로 깨알같이 팁을 막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 팁 같은 내용은 일일이 받아 적을 때 짜증나거든. 그래서 그 팁에 대한 걸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파일로 만들어 놓은 그 필기본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인강 수강생분들, 박혜원 인강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인강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받아라 라는 취지로 이 자료 자체가 굉장히 좋은 문제가 들어갔고 제가 직접 열심히 만들었고 해설과 해석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숙제도 다운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에 더불어서 더 좋은 어휘 자료, 보컬러리 자료라든지 공부 팁 같은 게 여기 인강 수강생 특별 자료 게시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카페 가입을 조속하게 해주시고 카페 가입이 끝나는 대로 카페에 등업 요청란이 있어요. 그 등업 요청란에 저의 그 유료 인강 900강의를 보신다는 수강생의 인증과 같이 글을 좀 올려주시면 자료를 열람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뭐 꼴랑 한 15문제 풀겠지? 근데 그거를 풀 건데 이거를 갖다가 안 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봐? 떠들어봐! 이래가지고 설명 듣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1강에 해당하는 레슨 1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신 후에 답을 확인을 안 하시고 강의를 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답을 확인을 안 할 거면 적어도 해설도 안 봐야겠죠. 미궁에 빠졌을 때 보고 내 습관과 강사가 만점을 갖고 있는 강사가 문제풀이 하는 것의 차이점을 통해서 본인을 재련하시는 게 제일 좋을 거로 보입니다. 파트 5 문제풀이 컨셉으로 15문제 집어넣고요. 일단 첫 번째 문제 강의를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풀었다고 세뇌돼 있어 저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만약에 안 풀으셨다면 미처 준비가 안 됐다면 스탑 버튼 정지라도 눌러놓고 제 얼굴이 엄하든 말든 정지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게 문법 문제죠. ABCD가 fail 갖고 장난친 게 더할 나위 없는 장난질이야. fail이지 4개가 뜻이 바뀐 건 아니잖아. fail 갖고 토 나올 뜻이 복붙인데 fail 앞머리에 뭐가 붙고 fail 뒷머리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문법 문제죠. 절대로 감점이 없으셨으면 하는 문제에 속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트 5 문제 푸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에 대해서 늘 항상 많은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제가 실전반 강사다 보니까 전체 RC 시간 75분 중에 대략 5분 정도는 멍 때리면서 우리가 OMR 카드 마킹을 해야 되는 새까맣게 색칠을 하는 김같이 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을 제외하면 야박하게 70분 정도로 잡고 RC가 들어가는데 뒤로 갈수록 빈칸에 블랭크조차 존재하지 않는 8-7 갈수록 미친 듯한 독해지문의 향연이 있고 내 뇌는 점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중력은 점점 바닥으로 치닫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릿누릿하고 읽는데 또 읽고 종이는 빵꾸 날 듯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파트 5는 RC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그나마 귀엽게 빵꾸가 뚫려져 있는 빈칸이 존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파트 5는 굉장히 쾌속줄지로 미친 듯이 빨리 풀어주셔야만 8, 6, 7에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특히나 7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독해 지문이 완전 길어. 근데 완전 긴데 나는 이 지문을 읽을 건데 아직 20분이나 남았어. 어때 사람이? 여유가 있지. 덜렁덜렁대고 급하게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읽은 데를 한 번 더 읽을 수도 있고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 근데 미친 듯이 지문이 길어. 완전 뚱뚱해. 근데 3분 남았어. 이게 되냐고. 안 된다고. 이미 정신적인 피폐함이 온몸을 휘장처럼 감을걸? 절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파트 7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독해 파트이기 때문에 걔의 숨통을 튀기 위해서 얘를 희생시켜야 돼요. 빨리 풀어야 돼요. 근데 파트 5는 감점이 좀 위험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빨리 풀면서도 정확도가 있어야겠죠. 6분이나 7분 안에 30문제를 다 푸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권장이 아니라 최고의 금상첨화로 가시려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빠를수록 좋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토익에 만점을 소지하고 있는 강사로서 제가 시험장 가서 만점을 따오는데 제가 갔을 때 990 만점을 따기 위한 제 기준에서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파트 5를 3, 4분 정도에 걸리는 것 같아요. 들어오면 3분을 다 풀어도 너끈하게 읽어도 시간이 남을 정도로. 그리고 파트 5에 나오는 어휘는 재활용, 리사이클링의 표본이라 그럴까? 파트 5에 쓰이는 어휘들과 예문에 있던 단어들, ABCD 보기에 구성됐던 어휘들은 그대로 복사 떠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파트 7에서 또다시 영접하게 됩니다. 전 파트를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어를 자꾸 재탕, 삼탕으로 우려야 돼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5랑 7을 너무 편가르지 마세요. 파트 5 문제가 미친 듯이 빨리 그리고 정확히 풀어질 정도의 실력을 갖추시게 되면 7이 같이 엄청 좋아져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1번 문제 풀 거고요. 이런 문제 진짜 빨리 풀어 제껴야 됩니다. 파트 5는 시간이 없거든. 근데 빈칸의 위치는 지들 멋대로 미쳐 날뛰는 게 파트 5지. 빈칸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지들 멋대로 봐. 그래서 빈칸이 뚫려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그 이유가 존재해요. 요 자리에 너라는 의미인 거지. 완벽한 번역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어의 왕이 돼봐. 이거 아니라니까. 완벽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어의 왕은 파트 7 때 뽐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 해도 돼. 근데 파트 5는 해석 실력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if가 나왔네요. if가 만약에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if는 몸뚱아리가 접속이입니다. 접속사죠. 품사를 못 외우고 어프로치하는 것 자체는 토익을 그릇되게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접속사 뒤에 나오는 건 새로운 문장의 시초죠. 그러니까 a person,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가 나왔으니까 빈칸은 뭐가 들어가? 동사가 들어가죠. 여기서 바로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B를 치우셔야 되죠. fail이 실패해야 된다는 뜻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 She like. 틀렸잖아. 엉망이잖아. She likes가 맞잖아. 명사는 s 붙인 게 복수가 되지만 동사는 s를 붙여줘야 또 단수가 돼. 그러다 보니까 a person이지, a patron이구나. a patron, 고객. person이 아니고 a patron, 고객이 나왔는데 patrons도 아닌데 굳이 복수주어가 아닌데 왜 동사가 s가 안 붙는가? 시제구 뭐고 단복수 깔맞춤 안 되면 치워버려야겠다. 자, 치운 거고요. 자, 이제 will fail, was failing, fails. 3개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will fail은 미래일이야. was failing은 과거일이지. fails는 s가 잘 붙었고 현재 시제로다가 시제의 집대성이 시작이 됐지. 근데 시제로 문제를 풀더라도 if가 접속사면 접속사는 두 절을 한 문장처럼 이어주기 때문에 콤마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절과 콤마 뒤에 두 번째 절이 다 지 거야. 근데 콤마 뒤에 나오는 거 봤을 때 the Melrose Library will charge 보여? will charge? will charge 보여? 접속사 한 마리가 두 개의 문장 갖고 놀 때는 그 두 개의 동사가 서로 간에 뭔가 맞춰줘야 돼. 호환이 돼야 된다고. 시제가 비슷하게. 근데 will이 들어가면 미래일이잖아. 근데 미래일하고 제일 완전 끝까지 반대 중에 반대인 과거가 들어가면 어색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A하고 D의 싸움으로 압축을 뜹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거 넣으라고 그러면 아예 똑같은 거 넣게 이러다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엄청난 감점이 생깁니다. 정답은 그냥 fails로 가야 되겠고요. S가 붙어서 수일치가 되어 있는 걸 시제로는 현재 시제라 그러죠. 현재랑 미래가 미친 듯이 잘 어울려요, 원래. 예를 들어서 you will get a high score. 높은 점수를 받을 거야. 미래일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얘기할 거야, 한 문장에. 만약에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if you study hard. 이게 맞는 거예요. If you study hard, you will get a high score. 이게 맞는 거지. If you will study hard. 높은 점수를 따겠다라는 창창하고 밝은 미래에 대한 전제 조건마저도 미래로 조건을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절 접속사라고 하는 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끄는 첫 절에는 현재 시제를 많이 세팅하고 그 뒤에는 그 현재일이 현실이 됐을 때 미래를 내다보는 느낌. 이런 건 절대 앞뒤로 깔맞춤 하시면 안 돼요, 미래로. 예를 들어 if라든지 if의 반대말 unless라든지 한때라는 뜻도 있지만 접속사일 때 일단 뭐뭐 하면 once라든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when 뭐뭐 할 때 이런 식의 시점이나 가정의 느낌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기가 뒷절에 결과절에 미래를 넣을 때는 첫 절에 현재 시제를 굉장히 높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once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끄는 첫 절에 happy p를 많이 끌 때도 있어요.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도 현재가 몸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서 미래랑 호연이 되는데 once는 일단 이거가 되면 이라고 해서 마무리된 느낌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더 좋아하다 보니까 현재 완료랑도 뭐 끝판왕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죠. 이 강사는 엉망이야. 이 강사는 지금 ABCD 보기가 스펠링이 달라지고 있는데 문제풀이인데 문법 오늘 가르친다고 해놓고서 저렇게 스펠링 다르게 하고 있어. 지금 저 강사가 이상하게 오류를 냈으니 NG를 내지 못할까? 내가 한번 떠들어볼까 신명나게? To easily, 쉽게 identify, 식별하고 파악한다. Hospital staff members, 직원 누가 이게 병원 직원이야? 아니야. 이런 걸 파악을 잘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부사적용법. It is blank that ID badges, ID badge 신분증, 사원증 be worn, 착용돼야 된다. At all times, always의 동의어, 항시, while on duty, while 뒤에 주어랑 비동사 생략, on duty, 근무 위에가 아니라 근무 중. 이런 해박함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끝내야 돼, 이 문제. 여기서 끝내버려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저도 이 문장을 영작한 사람입니다. 전혀 해석을 못하지 않지만 여기서 끝내야만 해. 여기서 끝내야 한다면 이리스 빈칸된만 외우면은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수험생이 시험장 가서 낚시를 당할 수가 있고 영어는 제대로 배워야지. 제대로 배우는 영어의 툴은 굉장히 많아요. 회화, 문법, 청취, 외국 유학 되게 많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시간이 똑딱똑딱 미친 듯이 나가는 토익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답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헤비하게 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it is에서 it은 뜻이 없을 때가 많아요. 앞에 그것은이라고 착실하게 받아오는 것보다는 아무 뜻도 없는데 이쁘게 생겨갖고 들어가 맨날. 짧고 귀요미라고 쟤. 그것은이 아니라 그냥 이렇다 미루고 있어. 그래갖고 it is 이런 거 뜻 없는 주어를 가짜 주어라 그러죠. 근데 간짜 주어가 나왔을 때 야 진짜 나와봐 라고 했을 때 진짜 주어 역할을 제일 잘하는 게 바로 대절 아니면 침을 탁 새겨주는 투부정사.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문법입니다. 옛날 기억을 잘 상기시키세요. 그 이때시라고 하는 것 사이 빵꾸가 웅장하게 나왔다. 뜻이 없는 가짜 주어가 유발할 수 있는 행동 패턴은 굉장히 국소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라고 하는 뜻없는 주어와 대절 혹은 투부정사 사이에 구멍이 났을 때는 이 it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보다 뜻이 없는 애가 비동사 뒤에 붙인 보충 언어가 뭔 뜻이 그렇게 많은 게 있겠어 딱 압축돼야 돼요. 대표적으로 한국말로 먼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국말로 먼저 외우들 때 양대산맥 2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가실 분들은 세 번째 부류까지 외워두시면 좀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한국말로 했을 때 필수 계열입니다. 무조건 곧 죽어도 해야 된다는 이 강압성. 이것을 가짜 주어 it이 내보내는 그런 힘. 이것이 대단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명백이. 분명히 계열입니다. 이거는 완벽히 팩트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대디아는 100%지. 약간 이런 거. 진짜 미친 듯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간 고득점 원하실 분들은 확률성, 가능성을 유발하는 것까지는 넣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A, B, C, D 보죠. appropriate, 뭔가 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보기 C에 possible, 가능한 이란 뜻이죠. 보기 D에 obligated가 되면은 의무의 느낌이 좀 있다고 할까? 근데 보기 B에 있는 imperative는 필수적인 이란 뜻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A, B, C, D 보기 중에서 여러분. 자, 만약에 우리가 뺀다면 A를 뺄 수가 있겠죠. 아무짝에 저기에 공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possible은 가능성에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근데 possible은 it's possible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있는데 it's possible that 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가능성으로 제가 좀 더 추천하는 어휘는 likely. It is likely that 이걸 좀 더 추천을 합니다. 현실적 능력적 가능성보다는 앞날의 확률적 가능성에는 likely가 좀 더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 있죠? 의무의 느낌은 맞는데요. 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의무를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it보다는 사람 주어가 나오는 게 훨씬 좋겠죠. 토익에서.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imperative가 정답이 되고요. imperative는 very important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꼭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기에 만약에 이를 그려볼게. 자, 여기다가 obvious 한번 써볼게. obvious는 뜻이 뭐예요? 얘 명백이요. 완전 명백해. 와, 나 그럼 얘 나오면 얘하고 완전 헷갈릴 수 있거든. 헷갈리긴 뭐가 헷갈려. 잘 보면 빈칸 뒤 대절 뒤에 id badges 주어 맞죠? 그럼 주어 뒤에 동사는 뭐가 나와? 비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뭘까? 순박하게 우리가. 응? MR이지 구별을 안 해버렸네. 주어가 있는데 명령문도 아닌데 그렇잖아. I am이 맞지 누가 I be 이래. They are이 맞지 they be가 뭐야? 결국에 ID badges are이 맞는데 ID badges be 이 생뚱맞음 이걸 통해서 캐치하셔야 돼요. 원래 주어가 있는데 동사가 원형으로 나올 때는 100%그 사이에 강압성의 끝판왕 should님이 함께 하셨다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should be 이거였는데 should가 없어서 저 모양이야. 그래서 대절 바로 앞에는 원래 강압적인 행동, 뭔가 필수성이 들어가야만 대절 뒤에 should를 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정답에서 E는 소거되고 B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명백하다는 계열의 애들은 obvious, clear, apparent, true 이런 게 있는데 얘들은 뒤에 대절 뒤에 should 생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계열, 필수 계열 important, necessary, vital, crucial, mandatory, imperative 다 똑같은 뜻이에요. 얘들이 대절 뒤에는 should를 미친 듯이 빼버리니까 그거까지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확률 계열로 제가 제일 추천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린 likely입니다. 그리고 이 보기 뒤에 어휘는 주어를 사람으로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 시작하겠습니다. 3번 문제 봤을 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귀엽다, 귀요미. 나도 앞에 세 줄을 안 읽겠어. A, B, C, D 보기 봐라. They, their, them, theirs. I, my, me, mine.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뭐야. 빈칸도 had been이니까 동사니까 주어니까 they잖아. 이래놓고서 틀리면 왜? 아니 왜? 아니 뭐가? 왜 이런다. 엄청 감점 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틀리면 안 돼. 고득점 가실 분들은 절대. 인식을 바꿔야 돼. 문법을 완전 집대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식을 바꾸자고. 인식을. 왜 주어는 they밖에 안 돼요? 왜? 이게 왜 주어가 안 돼요? 미친 듯이 주어가 돼. I, my, me, mine에서 주어가 되는 게 I밖에 안 돼요. mine 장난 없어. I하고 mine 둘 다. I하고 mine 둘 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하는 I와 I, my, me, mine에서 마지막 mine 내 거.
소유대명사. 걔도 명사니까 주어 역할 장난 없어. 그러면 they, their, them, theirs에서 theirs도 주어 역할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들이 nominate 됐다. 이러면 they이고요. 그들의 것이 nominate 됐다. 이러면 theirs라는 얘기예요. 이걸 정리를 안 하시고 무조건 they로 가시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빈칸 앞에 that이 나왔잖아. that 이하를 알게 돼서 매우나 기뻤네 어쩌네 이런 건데 that 뒤에 새로운 문장이고 뭐고 일단은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시면 여러분 다 읽으면서 슬래시로 끊지 마세요. 문제 영작을 해보고 검수를 해본 제 입장에서 모든 영작하는 사람들은 초반과 끝에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과 끝을 더 광활하게 앞뒤를 빈칸만 앞뒤만 보고 안 되면 강활하게 좀 더 넓게 보세요. Since many entries가 주어잖아요. 엔트리즈가 뭔데요? 대회 따위에 내놓는 출품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출품작은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이 때려주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많은 출품작들이 제출이 됐는데 퍼킨스하고 커크맨 오빠하고는 굉장히 기뻤지. 왜냐하면 자기라는 사람들이 노미네이트 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엔트리즈가 그 많은 엔트리즈 중에 선정됐다는 것이. 결국에 정확히 말하면 소유격 there 뒤에 entries를 한 방에 줄이내가 필요합니다. 빈칸이 한 칸이니까. 소유격 더하기 명사 줄인 건 소유대명사지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theirs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걸 조금 연습하시는 게 좋겠고요. 참고로 여기선 지금 had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제로 갖다 보니까 통합형이 됐는데 만약에 수 단복수의 개념이 보일 때는 they 같은 경우에는 복수 주어니까 비동사 쓰면 r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theirs는 s가 붙은 게 복수 s가 아니고 소유대명사는 단수 합격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theirs는 is도가 가능하다는 거. 요걸 조금 정리하시면 더 좋죠. 주격 소유대명사 격은 같이 주어가 가능해요. 실수를 반드시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mine 둘 다 되고 they, theirs 둘 다 되는데 얘가 제일 실수하기 쉽죠. he가 4단 격변화를 얘기하면 he, his, him, his입니다. 그래서 his는 소유격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의 것도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애들. 자, 4번 문제 풀어보죠. 4번 문제. A, B, C, D 보기 보니까 correct 갖고 할 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해놨어. 근데 are correcting, must be corrected, have corrected, 마지막에 will be correcting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현재 진행형 강력하게 반드시 해야 된다. 강압상 해피피 해왔다. 할 것이다.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엉망이야. 왜냐하면 동사를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동사 형태 문제 감점 장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동사 문제에서 시제의 끝판왕격으로 미친 듯이 시제를 관여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시제는 문법 중에 제일 하찮은 문법이라 그럴까? 동사를 결정하는 판가름 요소 중에 제일 하찮아. 제일 마지막에 정말 할 거 없을 때, 할 짓 없을 때 보는 거가 시제라 그럴까? 시제 너 뭐하니 지금 내 앞에서? 이게 태예요. 이 능동태, 수동태 구별 못하시면 절대 고득점은 절대 안 됩니다. 능수동태는 파트 5에서 한 문제 정도에서 자기가 압살적인 포스를 뽐내는 게 아니라 파트 5, 6까지 사람을 목을 탁탁 쬐는 게 능수동태입니다. 여러 문제에 파진이 되고요. 여러 문법에 같이 공생을 합니다. 기생충처럼 붙어가지고. 능동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태가 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문법에 학자 될 필요 있나 그죠? 근데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썼을 때 수동태는 나 비동사 없으면 망해요. 동사일 때는 비동사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PP로 바꿔줘야 됩니다. PP 중에 하나만 빠져도 무조건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PP가 아니고 ING나 얘 능동태. have는 있지. 그래, have는 있지. 시제를 만드는 have는 있고 아이고 ED도 있네. 근데 제가 아까 정말 강조한 비동사의 존재는 미친 듯이 없다. 능동태. 아이고 비동사 있네. 어쩔 거야 ING인데 능동태. 근데 보기 B만 보시면 B PP 수동태입니다. 결국에 태로 이걸 딱 뒤집어서 시제고 뭐고 태부터 보잖아. 그러면 태가 깔맞춤 안 된 문제는 그 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A, C, D는 능동태고 B만 수동태죠. 능동태하고 수동태의 차이는 뭐예요? 능동태는 지가 능동적으로 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빈칸 뒤에 뭐를 목적어를 끌죠. 당연히도. 근데 prior to는 뭐뭐 전에라고 하는 전치사 나부랭이일 뿐 명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명사 속성이 돼야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동사 뒤에. 결국에 능동태를 넣으실 거면 뭔 시제든 뭐를 correct한지 목적어 넣으셨어야죠. 세속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시제고 뭐고 정답은 B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고르기 문제는 절대적으로 시제보다 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 가도록 하죠. 5번에 ABCD 보기를 보니까 해석을 미친 듯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 느낌인지 아니면 문법에 스멜이 있다. 당연히 문법 스멜 쪽이죠. WH 애들은 좀 문법 향기가 있고요. that은 원래 저거는 뭐 아무데나 다 들어가. 그래서 약간 문법의 향기가 아주 강력히 진동하는 패턴입니다. 가만 있어봐. 내가 해봤거든. 이런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할까?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또 관계부사도 있어.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관계절
관계절이라고 내가 배웠던 것 같아.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 같거든. 자, 관계대명사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그리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인지 사람인지 이럴 시간이 어딨어. 이럴 시간이. 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제발 왜난 왜열. 저거 쌍두마차. 왜는 왜열 양대산맥. 왜는 왜열 완전 망했지. 뭐가 망해 강사야. 왜열은 망했다는 거 나도 알겠어. 근데 7월에 일정이 잡혔으면 시점에 냄새가 막 포록포록 나는데 내가 왜 거기다 왜는 아니 안 된다니까. 절대 안 돼. 기본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지. 얘들이 얼마나 완벽한 문장을 끄는데 말이 돼. 열받아서 안 들어가지 얘들. 뒤에 주어 어딨어. 완벽한 문장은 주어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야 얘. 지금 빈칸 뒤에 is부터 나오잖아. 그냥 탈락이야. 그냥 탈락이야. 시점을 500만 개 갖고 와도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죠. when하고 where를 관계 부사라 그래, 복합관계사라 그래, 명사절 접속사야, 부사절 이런 문법 용어 때문에 혼자 피폐해지지 말고 와 나 뒤에 완벽한 문장 이걸 먼저 외우라는 얘기죠. CD를 빼고 나면 A하고 B가 남는데 너무 아깝다 우리 대. 저거 안 되거든. 제가 아주 신급의 능력이 있어. 봐봐. when은 완벽한 문장 끌면서 시점을 끌고 where는 완벽한 문장을 취하면서 장소의 냄새가 물씬 나야 되고 which는 어떠한이라는 선택형 구문도 있지만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에 대한 설명절로 들어갈 수가 있고 who는 또 사람 냄새가 참기름 냄새 진동하면서 막 대신 됐고 앞에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알 바 아니고 들어갈게. 이게 대시예요. 야, 나 앞에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됐고 나 다 끌어줄게. 내가 다 해줄게. 야가 이거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 그래. 나 완벽한 문장 끌 수도 있으니까. 이러고 앉았고 또 어떤 문법일 때는 주어 자리 메꿔달라고? 내가 주격 메꿀게. 이것도 되고 어떨 때는 목적어가 빠졌니? 내가 목적어를 메꿔주면서 해줘. 난리도 아니야 지 혼자. 그러면서 지 멋대로 생략이 돼버려 지 혼자. 다른 애들은 혼자서 생략이 안 되는데 지는 혼자 다 없어져. 이런 정말 엄청난 능력을 부여받은 대타인데 정말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자기 몸 바로 앞에 어떤 어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자기 몸하고 그 어휘 사이에 콤마가 끊기면 애가 바들바들 떨어버린다고.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이거. 계속적 용법이라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걸 좋아해. 애가 지저분해. 뭔데 날 끊냐 이런 애야. 그래서 콤마 바로 뒤에 대은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나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하는 대은 완전 물귀신처럼 바지가랭이 물고 바로 붙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콤마. 그래서 미쳐 답이야. 그래서 which는 앞에 이벤트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which는 명사가 앞에 있을 때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때 그 명사에 대한 수식과 설명을 할 때 관계대명사 which라는 표현을 할 때 그 which는 투명처럼 아무 뜻이 없어요. 뜻은 없는데 내 앞에 있는 명사 사람 아니니까 내가 들어갔어. 이런 의미가 있고요. 자기 자체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빠지는 걸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로서 which가 정답이고요. that은 바로 앞에 콤마는 좀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when하고 where는 뒤에 완벽한 문장 그러니까 주어부터 넣어주시는 게 온전하겠죠. 자, 요거 한번 해보죠. 빈칸 앞에 similar to. 제가 곧 이제 뒤로 가면서 저만의 비기, collocation. 제가 실제 영어를 이제 일로 하면서 해봤을 때, 제가 사용했었던 그런 영작할 때 사용했었던 어휘들, 뭐 전치사 링크 이런 걸 알려드릴 건데 빈칸 앞에 similar이 원래 to를 너무 좋아하는 애죠. similar to는 similar이 유사하고 비슷한 거니까 뭐에 비슷한지 그 방향이 대상이 제시되는 전치사 to를 미친 듯이 끌고 다닙니다. similar을 외우실 때는 similar to 이렇게 외워도 훨씬 좋아요. 토익에서는. 근데 이 to가요. 동사 원형 끄는 to 이런 거 아니고요. in, on, at to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뒤에 빵꾸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전치사 뒤에는 주어는 못 들어가죠. 주어 I가 보기에 있었다면 엉투더망이지. 주어 자리를 주 동사 앞에 나와야지 지가. 그리고 소유격도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소유격이 전치사 뒤에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소유격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my book, my computer, my boyfriend 명사 끌어야 되죠. my를 빼줘 여기서. 자, 근데 빈칸 바로 앞에 어디를 눈으로 훑어봐도요. 미스터 나카모토 오빠가 나왔지 I가 나온 적이 없죠. 나라는 대상이 한 번은 회귀된 상태에서 나 자신이라고 받아쳐서 재탕하는 것을 제기되면서 셀프라 그럽니다. 여기 myself가 들어갈 거면 전치사 뒤에 myself가 못 들어간다기보다 걔는 앞에 I가 한 번은 써줘야 되고요. 나 혼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자립심 장난 아닐 때 셀프로 끝나는 제기대명사는 보통 by myself, for myself 이런 식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me하고 mine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mine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 my, me, mine의 그 mine은 주어 역할도 쏠쏠하게 하지만 소유대명사, 내 거, 명사 문법이라서 전치사 뒤에 잘 오고요. me도 목적격이니까 to me, for me, with me 되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잘 오죠. 나라는 인간과 비슷한지 내 거랑 비슷한지를 가야 됩니다. 주어 다시 보세요.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면 문장 앞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스터 나카모토 오빠가 주어야 아니면 그 오빠의 perspective가 주어야 그 오빠의 perspective가 주어야. 근데 perspective는 IVE로 끝나지만 형용사 참게 드레싱이 아니고 완전 명사야. 관점, 견해,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오빠의 견해는 빈칸과 비슷해.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오빠의 견해는 나라는 인간과 비슷해가 아니라 나의 견해와 my perspective를 줄일 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보죠. 빈칸 뒤에 provide의 명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pro 뒤에 vision이라는 스펠링이 붙어 있죠. 얘가 뜻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란 뜻도 있고요. 어떤 계약 명시상의 어떤 조항적인 느낌의 조건이란 뜻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급과 제공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칸 앞뒤만 보고 안 되면 문장의 앞이나 끝을 봐야 되는데 확실하게 해주세요. 고용계약서라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계약서의 조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근데 어쨌든 SION, TRU를 끝나면 너무나 뭐 같아? 명사 스멜이 좀 나지. 그래서 명사 같은 성분이다라는 걸 판단하셨으면 명사 앞에 빵꾸가 났으니까 명사를 꾸미는 게 좋겠죠. 근데 명사를 꾸미려면 얘는 망했지. 망했어. 왜냐면 명사를 꾸미려면 명사 꾸미는 건 형용이. 근데 all은 형용사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쟤는 굉장히 많은 품사가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쟤는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표현이어가지고 쟤는 뒤에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때는 때려주기도 S 붙이고 나오죠. 그럼 S를 붙이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물론 토익과 실제 영어의 세상에서는 못 쓰는 명사도 많죠. 예를 들면 water. 그러면 all water 쓰는 없죠. 그래서 못 쓰는 명사인 게 확실한 경우에는 S를 안 붙인 상태로 all도 끕니다. 근데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S를 안 붙이는 건 정말 100%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all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whole 빼겠습니다. 왜 저래? 전체의, 홀은 전체의, 그래서 전체 조항과 조건을 다 읽어보라고, 꼼꼼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법보다 더 좋은 건 영작의 힘이죠. whole이라고 하는 어휘나 동의어 entire이라고 하는 어휘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전체 파일을 강조하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전체의 범주에 한정돼 있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영작할 때 주로 한정사라고도 불리는 더가 붙습니다. the entire, the whole 이게 좋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쓰시질 않았군요. 그래서 치워버리면 되지 굳이 해석으로 난감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빼고 나니까 each하고 that이 남아요. 근데 빈칸 뒤에 주어 동사가 써져 있는 문장 아니죠. before 이하에 어떤 구문이 나왔던 이건 before이 따로 끈 거고 내가 끄는 거는 저 P로 시작하는 저 단어 하나만 끌면 되기 때문에 문장을 끄는 접속사적 역할의 that은 아니죠. 대절할 때 that은 아니죠. 그렇다면 this book, that book 이런 식으로 지시형용사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받아치는 that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 조항을 저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앞에 조항이나 조건에 대한 내용은 나온 적이 아직 없죠, 단어가. 근데 저거라고 받아칠 만한 게 없으니까 마법 부린 거 백헤터 돼. 그래서 each가 정답입니다. each가 원래 단수명사를 끄는데 특화가 돼 있죠. each는 바로 뒤에 명사 끌 때는 원래 단수를 끌죠. 바로 뒤에 명사 끌 때는. 그래서 whole하고 entire는 더가 붙는다. all은 불가산은 토익에서 진짜 쬐끔 나와요, 여러분. 미친 듯한 가산들 사이에 점 같은 불가산. 그래서 가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직 암기가 확실하게 안 되신 분들은 가산이 더 많고 불가산 개수를 내가 그때그때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웬만한 것들은 확신이 없으실 때 S를 붙이는 것이 맞다. 올 뒤에서는 불가산만 빼고는. 자, 8번 푸겠습니다. 8번. 이 문제는 정말 빨리 풀어야 되죠. 이래서 토익은 빈칸 앞뒤를 보고 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어휘 문제도 아마 저한테 컬로케이션을 배우시고 어휘에 똑바로 된 프레이즈를 배우시면 앞뒤로 삭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has been 빈칸도 reviewed by 아주 치사한 치사빵꾸인 빈칸이죠. 왜냐하면 빈칸 앞에 has been 비동사의 일종이지. has been, 빈칸대 reviewed, ed, bpp 쫙 벌어진 거지. bpp를 벌렸을 때 들어가는 품사를 뭐라 그래? 억지로 bpp라는 수동태 세트를 톡 잘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잖아. 굉장히 이간질이지. 동사 세트 억지로 벌리는 건 부사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는 비교급, 뭐는 최상급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끝에 머리가 ly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a밖에. 그럼 그냥 이거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 favorably 이거 정답으로 할 거고요. BPP를 벌리든 have PP를 벌리든 been PP를 벌리든 이런 거 싹 다 부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오늘 제가 문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주옥 같은 어휘를 얘기를 못할 수는 없네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어휘 두 개가 하나처럼 붙어서도 100% 정답이 되는 컬로케이션, 연어 같은 힘으로 favorably reviewed는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어휘의 연결입니다. 지금 문법 문제지만 어휘의 구성으로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영작이든 뭐든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9번을 보니까 who, that, their, whos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튀는 게 뭔지 알아? their 튀어요. 왜냐면 their 저거 소유격이거든. they의 소유격. 근데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를 잘 끌겠죠.
자, whose 보세요. 이것도 소유격이에요. 근데 얘는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를 잘 끌지만 여기서 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꼴에 WH 앞머리여가지고 두 문장을 이어주면서 어떤 단어의 소유격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두 문장은 때려주겨도 못 읽고 그냥 소유격이고요. that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겠죠. who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데 얘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도 주격 역할이 장난 아닌 거죠. 자, 빈칸 바로 뒤에 보세요. medical records. 의료 기록입니다. 그럼 medical records에서 medical이 형용사니까 형용사 뒤에 수식을 받은 records는 뭐겠어요? 명사겠죠. 그럼 medical records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 앞에니까 주격 who는 빠르게 소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who는 바로 뒤에가 동사야. 지가 주어니까. 그럼 A를 빼고 나면 medical records가 주어죠. 그리고 lag이 뭘까요? 자, lag이 부족이란 뜻의 명사일까요? 아니면은 부족하다라는 동사였을까요? 둘 다 되거든. 그래서 품사는 뭐야? 내가 알기로는 저거 이건데?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중 품사라서 이거저거 해먹고 삼중 품사까지 되는 것도 많아요. 그걸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고도점이 나오죠. lag이 앞에 records라는 명사와 뒤에 더하기 명사 information 사이에서 또 명사일 리가 없죠. 그럼 lag은 동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뭘까? 얘도 동사죠. 꼴에 동사가 두 개입니다. 내 육안의 동사 개수를 세는 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WH인 보기하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애들, 걔들이 막 난잡하게 섞여 있으면 동사 개수 먼저 확인하세요. 동사가 두 개면 이건 곧 죽어도 두 문장을 한 마침표에 누가 바글바글 이어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대열은 여기서 수명이 끝난 겁니다. 지가 소유격 해봤자 두 문장을 이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게 that하고 whose의 싸움이죠. 근데 빈칸 앞에 researchers, 연구원들이 나왔는데 이 researchers가 사람의 느낌이 있는데 사람을 받아먹는 건 whose만 되는 게 아니라 that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medical records, 주어, lack, 동사, 목적어, required informational,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그게 완벽한 문장이 있고 빈칸 앞에 명사가 있을 때 거기다가 that을 넣어버리시면 that은 거기서는 관계대명사란 문법이 아니라 는 표시, 부등호 같은 동격을 유발하는 접속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researcher들은 medical records가 부족한 사람들을 researcher라 그래. 이렇게 동의어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건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which나 who의 대용으로 들어가는 대시였다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를 메꾸고 들어갔을 겁니다. 완벽한 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오히려 완벽한 절의 주어 명사 앞에 잘 오는 게 소유격 whose입니다. 그래서 researcher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줄 거예요. 어떤 researcher들이냐면 그들 중에 자신의 medical records가 필요한 정보, 그 내용이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되는 거죠. WH하고 WH가 아닌 보기가 섞여 있으면 가장 먼저 동사 개수부터 확인. 자, 이제 10번 문제 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좀 쉽게 어프로치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빈칸 앞에 qualified 보이죠? qualified는 무슨 뜻이에요? 자질이 뛰어난이란 뜻입니다. 근데 자질이 뛰어나다는 거는 누구 말 줄 아는 줄 알아? 사람만 해. 저기 우리 집에 있는 저기 쓰레기통 있잖아.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 되게 qualified. 아무도 안 이래. 그래서 qualified는 사람의 전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 문장 앞에 candidates, 후보자들만 봐도 100%지. 그래서 빈칸 앞에 qualified가 나왔잖아. 그래서 빈칸 앞에 manager이 choose, 선택하는 것도 이 사람 매니저리 아무래도 human resources, 인사부서 매니저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사람이 선택하는 사람도 후보자 중에 뽑는 거기 때문에 사람 이미 표현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something은 빠르게 치우시기 바랍니다. somebody도 아니고 someone도 아니고 thing이라뇨. thing으로 끝나면 곧 죽어도 물건이야. 그래서 something을 빼고 나면 anyone, others, few는 전부 다 사람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물론 anyone은 사람 그 자체죠. 누구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보기 뒤에 others는 다른 애들, 다른 이들, 내가 앞에서 언급한 애들이 아니고 다른 애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others는 사람 사물을 다 받아치고 복수 형태입니다. few는 a few에서 어를 떼버린 건데 a few에서 few를 떼버리면 few는 형용사만 되는 거 절대 아니고 여러분 명사로도 미친 듯이 잘 써서 주어 자리 할 수 있어요. 근데 few는 몇 없는 이들이 되는 거죠. a few는 좀 있는 거고 a few 말고 그냥 few는 거의 없는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잠깐만 내가 읽어볼게. 이게 어떤 문법인지 됐고 읽어볼게. anyone, others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문장의 주어가 빵꾸가 났죠. 이 뒤에서 manager chooses라고 하는 새로운 주어 동사가 어떻게 여기에 삽입이 됐는가라는 걸 고민하시는 것보단 동사 바로 뒤에 왜 저러는지 동사가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동사가 1번, 2번이 붙어서 나오면 문법적으로 뭐가 삽입시켜서 중간에 통 들어가서 이어줬다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두 번째 동사가 진짜 킹 중에 킹이야.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본질의 동사야. 이 빈칸에 해당하는. 근데 그 뒤에 will be라는 동사 있죠. 그 다음에 will be 다음에 a great asset 보셨어요. will be a great asset.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asset은 물적 자산도 되고 인적 자산도 돼요. 사람한테도 써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I am a person.
I am a teacher. 이건 맞는데 I am teacher 쓰는 엉망이지. 주어가 비동사 뒤에 명사 보어랑 서로 동의어가 되는 게 비동사로 속해서 나오는 문장이에요. 근데 비동사 뒤에 보시면 여러분 as asset예요? 아니면 will be a great asset이에요? 뒤에 명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가 한 놈을 유발했다는 얘기야. 한 명을. 그러면 비동사 앞에 주어도 단수 주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few는 복수고 others 곧주어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anyone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문법은 anyone that the manager chooses. 대시라고 하는 애가 또 뾰로롱 마법을 부려가지고 지가 정말 내가 대절로 주어 동사 끌고 내가 빠져있는 목적어를 대절로 메꾼 관계대명사야 이러면서 들어갔다 문법의 신이. 근데 대시 생략이 되니까 저 모양이야. 그래도 이 어색했던 주어 동사를 걷어내고라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란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죠. 11번 문제는 다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1번 제가 이 문제를 풀기가 아우 됐어. CJ를 머리를 잡고 노는 애가 머리 꼭두가리에서 오는 애가 태잖아. 능수동태로 봐야지. 그랬는데 BPP 수동태가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면 grow의 PP 형태인 grown으로 나온 건 몇 개 있어도 비동사가 써진 건 교묘하게 없기 때문에 태로는 싹 다 능동태더라고요. 그게 능동태로 4개가 점철돼 있고 grow가 원래 자동사라 그래가지고 목적어 없이 스스로 문장을 끝내는 동사다 보니까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없는 게 당연한 동사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는 써져 있지 않은 것 같아 보기 자체에. 그래서 A, B, C, D 보기가 다 능동태의 싸움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제를 봐야 되는데 빈칸 앞에 advertising, 빈칸 뒤에 rapidly만 보고는 안 나오잖아 시제가.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빈칸 앞뒤 보고 단서가 없으면 문장 앞이나 끝으로 가라고요. 자, over the past decade 끝난 거죠. decade는 10년이고요. 근데 10년 전에 a decade ago가 아니고 over the past decade가 되면 지난 10년 동안 쭉이 돼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쭉 해온 일이면 한두 번 했겠어. 계속 해온 거지. 이런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 이럴 때 써먹는 거지. 해피필. 그리고 over 자리에 여러분 for이 들어가도 엄청나게 현재 완료에 엄청나게 관여하게 되죠. 얘도 지난 10년 간이 되니까. 이것도 현재 완료 아니에요? 아니 이건 한껏 오바됐지 이거는. have pp 앞에 would가 붙잖아. 너무 후회스러워. 좀 정말 이걸 성장을 시켰어야 됐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정, 후회를 담은 가정 이렇다고 해서 막 주변에 if가 들어갈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조동사를 투여하지 않은 일반 현재 완료로 시간을 쫙 아웃라인을 잡아주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12번 풀어보죠. 빈칸 바로 뒤에 wrapping이 나왔어요. 맞죠? 근데 wrapping이 나왔는데요. delicate는 섬세하고 유약하고 연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objects는 명사로서는 물건이란 뜻이 있고요. such as 뒤에 수다쟁이들은 말 그대로 이런 것과 같은 예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이거 좀 보소. is 보소. 아니 is를 보소. is가 R이 아니면 이거 단수동사 맞지 쟤? 아니 오브젝트가 복수였는데 어디서 단수동사가 나와? 그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법을 캐치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 문법의 품사 맞출 때는 스위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결국에 제가 봤을 땐 delicate한 objects가 주어가 아니라요. 이건 목적어예요. delicate한 물건들을 포장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wrapping은 뭐 한 거예요? 뒤에 있는 delicate objects를 꾸민 게 아니에요. 얘를 형용사처럼 생각해서 얘가 명사를 꾸밀 거면 수식을 해줬을 뿐이지 문법을 바꾸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delicate한 objects가 주어가 돼버려요. 그럼 비동사는 R로 제가 썼어야 되는 거예요. is를 썼잖아요. 결국에 빈칸 뒤에 delicate한 objects를 뒤로 밀어. 너 비켜. 너는 내 목적어 주제일 뿐이야. 내가 주어다. wrapping. 동명사. 동사에다 ing를 붙여 일단. 그러면은 걔가 명사를 꾸밀 때도 있지만 됐고 나는 내가 주어야. 이게 동명사예요.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 붙여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죠. 결국에 좀 연약한 물체 물건들을 포장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럼 동명사 앞에 빵꾸 났으니까 동명사를 꾸며보죠. 동명사도 명사 같은 문법이니까 형용사 넣을게요. 큰일 나죠. 동명사는 ing 때문에 다시 동사의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 같은 애들은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ividually 이게 정답이고요. individually라고 하는 건 개별적으로란 뜻이기 때문에 개별 포장, 낱개 포장. individually wrapping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어휘의 연결이기도 해요. ing가 동명사인 게 파악되면 동명사 수식은 부사밖에 안 된다는 걸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빼버릴까요? 도우주는 13번은? 문제 풀고 설명 듣는 거 맞죠? 도우주는 저것들이든 사람들이든 알 바 아니에요. 저거 돛을 갖다가 물에 퉁퉁퉁퉁 불려 놓은 복수 중에 복수입니다. 그럼 도우스가 나올 거면 뒤에가 R이었겠지? 어떻게 해서 왜 때문에 is가 나와? 도우스는 무조건 복수인데. 자, 얘 빼고 나면 which, whoever, what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은 WH이기 때문에 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동사가 두 개가 필터링이 될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동사,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사가 두 개가 나오면 두 번째 동사가 끝판왕이라 그랬죠. 그 앞에서 살짝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 can be found on the company's website에서 can be 앞에 이 기럭지가 미친 듯이 긴 내용이 완벽한 독립된 문장보다는 진짜 두 번째 동사님인 can be의 주어 역할에 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같은 명사 역할을 하는 미친 듯이 긴 문장, 이런 걸 명사 같은 절, 명사절이라 그래요. 근데 명사절로 넣을 때 잘 보시면 빈칸 뒤에 is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지가 끄는 첫 번째 문장 내에서는 주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정답은 what이 제일 유력해 보이고요. which는 지가 어떤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관계대명사 which라고 하는 거 말고 어떠한 이란 뜻을 갖고 나와서 문장에 명사 같은 절을 해는 which는 which person, which company, which file, which topic 이런 식으로 명사 하나 붙이고 나오지 지자체가 단독으로 주어 역할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처음서부터 나오는 which는요. 그리고 whoever 같은 경우에는 사람 역할을 되게 잘하고 주어 자를 잘하죠. 근데 whoever is scheduled to be covered라고 하기에는 사람을 커버하진 않아요. 보통 내용을 커버하죠. 그리고 부족한 내용, 뭔가가 빠져 있을 때는 최고봉이 what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what은 다른 WH보다 훨씬 더 막강하게 부족한 거 메꾸는데 극강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구린데 문장이 그러면 what이 되게 유력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14번 풀죠. 14번의 A, B, C, D 보기를 보시면 빈칸 바로 뒤에 it이라고 하는 목적격이 나왔고 그 앞에 빈칸이 나왔어요. 근데 빈칸에다가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 동사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사 넣으면 저는 폭망을 걷게 될 거야. 왜냐하면 동사를 넣을 거면 이것도 동사거든. 근데 이게 동사면 뭐야 왜 저래 빈칸 앞에 콤마를 끊어놓고서 뭐가 동사 들어간 폭망이야. 콤마를 끊기면 중복 아니지. 중복은 아니지. 중복은 아니야. 근데 동사 두 개가 하나의 마침표에 옮겨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누가 이 두 절을 한 문장처럼 이어줬다라는 흔적이 반드시 필요해서 콤마로 끊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접속사님 데리고 오세요. 접속사님. 접속사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속사님이 주변에 안 보이면 이건 큰일 나는 오류예요. 교육에 접속사가 없을 때 동사 두 개로 불리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동사 A와 정확한 동사에서 s를 붙여봤자 3인칭 단수 동사를 빼게 됩니다. 보통 ing, ed 떼고 남은 걸 동사 원형이라 그러니까 얄딱구리한 거 넣어야겠어요. ing하고 ed. 동사에서 변형된 문법. 근데 동사에서 변형된 것으로 시작되는 구문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처음서부터 ing와 ed로 시작되는 구문, 분사 구문. 다 푼 거예요. 랜더리 뭔 뜻인지 몰라서도 다 푼 거예요. 왜냐면 분사 구문은 원래는 그 분사가 아니었고 원래는 동사였었는데 내가 동사 넣자니 동사 겹치고 접속사가 난입이 안 돼 있어서 망조가 들려서 내가 얘 동사 아닌 척 위장한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분사 구문에서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원래 지가 동사였다면 능동태 동사였다 라는 흔적이고요. pp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내가 원래 동사였으면 나 수동태였잖아 라는 걸 뽐내는 구문입니다. 근데 빈칸 뒤에 it이 누가 봐도 목적어가 있거든. 목적격이 있으면 때려 죽여도 능동이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rendering이 정답이 됩니다. 접속사 없이 콤마로 끊겼다가 동사 두 개 넣는 행동을 금지한다. 그 한 줄을 기억하시면 얄딱구리한 ing, ed로 출발하게 되고 그때는 목적어 유무만 빠르게 확인하셔서 빈칸 뒤에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nder이라는 동사는 원래 뭐뭐한 상황이 되게끔 하다.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다라는 뜻의 동사고요. 얘가 O 형식이라고 하는 얄딱구리한 문법이 있어서 자기 몸 뒤에 목적어 넣고 그 뒤에 목적보어라 그래서 보충 설명에 형용사를 한 번 더 넣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15번 풀 거고요. 15번의 빈칸 뒤에 the finalized seating chart not reflect your recommendation, notify Mr. Wagner so that he can update in online.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확정된 세팅 차트 좌석 그 배치도 이런 것이 당신의 권장사항을 추천사항을 리플렉트를 안 했으면 와그너 오빠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 오빠가 업데이트 해준대. 뭐야? 이걸 다 읽을 때가 아니란 얘기지 제 얘기는. I study. 저는 공부하잖아. 저는 공부해. 저는 공부 안 해요. 때려주기도 안 합니다. 부정문으로 바꿔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후보 I not study. 2번 후보 I don't study. 어떤 게 나아요? I don't가 맞지 않아요? I not study. 엉망이지 않아? 일반 동사 앞에는 not이 혼자서는 부정을 못해. 일반 동사 앞에 not은 반드시 뭘 붙이고 같이 들어가야만 일반 동사를 부정할 수가 있지. 그래서 not은 혼자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앞에 동사가 있어. is not, cannot, do not, should not, did not. 뭐야 이거?
not reflect는 마치 I not study랑 똑같아. 이게 뭐야? 일반 동사 앞에 not이 지가 뭔데 혼자 나와요. not은 반드시 자기 앞에 동사가 다른 게 있어야 되고요. 일반 동사가 이미 있는데 그 앞에 not이 있고 not 앞에 다른 동사가 일반 동사가 또 있으면 중복이죠. 이럴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조동사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원래 조동사가 뒤에 동사 원형꾸니까. 근데 조동사가 지 멋대로 괴멸,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조동사의 생략을 유발하는 놈을 답으로 갈든지 아니면 조동사의 생략을 유발하는 게 없다면 조동사를 어떻게든 이렇게 쓰시든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should가 정답이 됩니다. given that은 뭐뭐라는 걸 감안해보면 감안하여 if는 만약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 하지만 다 접속사죠. 근데 접속사 애들이지만 뒤에 있던 조동사를 생략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쟤들은. 그냥 두 문장을 이어주는 거지 not 앞에 왜 없어진 거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should는 지 자체가 조동사지. 여기 원래 should not reflect였어. 내가 좀 약간 반쯤 미쳐서 앞으로 튀어나갈게? 도치된 거야, 도치. 도치 문법은 고득점 가실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원래 이 문법은 이 자리에 if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if the finalized sitting chart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should가 있었던 건데요. if가 되게 난동을 부려줘, 트러블 메이커가. 그래서 if가 사라지고 나 없어졌잖아. 지 혼자 숨바꼭질, 지 혼자 재미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나 없어졌으니까 조동사 나와 이런다. 그래서 if가 사라지고 should가 나와서 그 자리를 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 should는 별 뜻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라도 이런 느낌인 것이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if의 뒤에 있던 should는. 그리고 if를 여기다 그냥 넣으시면 또 should가 생략될 자리가 없죠. if가 제자리에 있었으면 should 생략이 유발이 안 돼요. if가 반드시 소멸이 돼야 되고 그 자리에 should가 튀어나와야 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not을 보고 푸셔야지 해석으로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not 앞에는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반드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첫 강의였으니까. 첫 번째, 이때 꿈은 기억나? 뜻도 그냥 하나도 없어 저거. 뜻이 없다고. 그래서 뜻이 없는 거하고 대절 사이에는 아무거나 들어가는 거 아니고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 이때 꿈은 사이에 필수적인 거랑 분명한 거랑 확률 계열. 다시 한번 입 밖으로 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하면 뭐 필수 계열은 imperative, necessary, vital, crucial, mandatory 그죠? important, essential 이런 거 뒤에 뭐 생략? should 없애기.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뭐 obvious, apparent, clear 아니죠? true 막 이런 거 있죠? 확률은 possibly 더 좋았나? 아니요. 확률 일단 likely 먼저 외우시라고 말씀드렸고 not 앞에 동사가 없다면 유력한 도치어이 방금 했습니다.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동사는 시제보다 다채로운 시제미보다 뭘 구별 먼저 해라? 능수동태. 그래서 태는 능동태는 너무 많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 be, pp를 우리가 안 칼지게 찾아야 된다. whole하고 entire는 습관적으로 전체라는 하나의 한정성이 필요하니까 영작할 때 앞에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 his 중에 주어 역할 누가 해? 둘 다라니까. 이거를 he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복습을 하시면서 문법을 너무 집대성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그때 문제에 푸는 힘과 빈칸 주변을 어떻게 빠르게 보는지에 대한 힘을 길러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시간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어, 토익은. 오늘 1강에서는 문법을 다뤘잖아요. 근데 문법만 다루는 파트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문법보다 어휘를 훨씬 중시 여기는 실전 강사이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면서 제 고유적인 강의 방식이 좀 더 많이 노출될 겁니다. 뒤로 갈수록 배울 게 많은 강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런 모든 깨알 같은 팁, 이론 같은 굵직한 이론을 제외한 여러 팁이라든지 또 추가 공부 자료, 오답노트 박혜원 강사가 추천하는 작성법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워토익 카페에 다 있으니까 카페 가입을 조속히 해주시고 이 강의는 숙제가 제시가 되는 강의입니다. 매일매일 그 인터넷 강의상에 올라가는 숙제를 잘 다운받으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레슨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